광화문 문화포럼에서는 다채로운 경력의 건축가 홍태선 씨를 모시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건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홍태선 건축가 YKH 건축사무소 대표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주 최고의 사립 명문 클랜브룩 고등학교에서 피아니스트를 꿈꿨던 건축가입니다. 부모님의 권유로 의대에 진학했고 음악과 미술을 부전공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에 빠져 건축가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가 미국으로 간 지 43년 만에 지난 6월 미국 건축사협회 명예회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미국 건축가 중에서도 3%만이 소속될 수 있는 명예를 안았습니다. 홍태선 건축가는 야마사키 한국지사인 YKH 건축사무소 대표입니다. 서울, 베트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건축사협회 최고의 디자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은 생성형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우선 홍태선 건축사의 이야기를 듣고 본 영상 후반부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선배님들과 또 유명 인사들 앞에서 말씀을 하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네. 잠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과연 건축과 음악이 비슷할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건데요. 우선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저는 지금 한 33년째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설계를 한 걸 세어봤더니 한 600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좀 많이 했고요. 2022년도에는 아마존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 책이 나와서 이렇게 팔리고 있는데요. 이 책의 주제도 건축과 음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제 꿈이 FAI가 되는 건데요. FAI가 미국 건축사협회에서 한 3%만 받는 명예 전당 같은 자리예요. 근데 이번에 작년에 뽑혀가지고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회사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국의 예일 대학 졸업하고요. 미노루 야마사키라는 유명한 건축사 사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미국 미시간주에 있었는데요. 제가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고향이기도 하는 미시간에 사무실이 제일 큰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쌍둥이 빌딩 무너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시라 생각이 들겠습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도 아버님이 이제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 가시고 저희 사형제는 80년도에 갔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눈에 생생한 게 79년도에 11.6 사태가 하고 모든 게 계엄이 있었고 김포공항을 가는데 장갑차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이제 어린 나이로 미국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영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보딩스쿨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마 첫 주자로 보딩스쿨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 학교가 크랜브룩이라는 학교인데요. 미시간에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트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아트 스쿨 밑에 있는 고등학교여가지고요. 거기서 저희가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건물들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데 그때 당시 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교포로 살려면 그래도 박사 소리 들으려면 의사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사의 꿈을 이제 매진하고 있었는데 주위가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건축, 미술,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제가 말을 잘 못하니까 소형인간 취급을 갖다 보니까 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피아노를 다시 치게 됐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 이 그림이 제가 첫 번째 그린 그림이에요. 80년도에. 근데 이 그림이 미시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소질이 있나 보다. 앞으로 말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그림만 그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저 친구는 무슨 보트 타고 온 친구인데 베트남 이런 난민처럼 취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림을 잘 그리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10시간씩 피아노 연습을 했는데요. 왜냐면 누구도 나를 친구로 대하지도 않고 놀 친구도 없으니까 그냥 그림 그리고
피아노 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좀 피아노를 좀 잘 치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졸라서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니까 어머니가 네 실력 갖고는 택도 없다. 그러면 네가 의예과를 가면 내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거를 오케이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복수 전공으로 들어가서 오블린 컨서버토리라는 데서 이제 피아노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저는 아무리 15시간을 연습해도 태어난 거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요새 보시면 이민찬 씨 아시잖아요. 타고났습니다. 리스트가 환생한 것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또 자괴감이 들었는데 제가 연습한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 하얀 건물인데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야마사키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건축도 관심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의사가 되려고 보니까 제가 이제 하버드에서 연구원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에 한 50마리씩 쥐를 죽여야 돼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아서 피를 못 보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그만두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될까? 월가에 가서 돈을 벌어볼까? 아니면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이언티스트가 될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미술도 제가 부전공을 했고 피아노를 부전공했는데요. 미술 선생이 너는 딱 맞는 직업이 하나 있다. 그게 건축가였어요. 근데 저는 또 다시 4년을 학교를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곧바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버드에서 건축가를 트레이닝하는 커리어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이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거기서 만난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고 하버드 예일대 교수였는데 그 사무실에 제가 아주 럭키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다들 뭐 하버드 예일에서 건축 전공한 친구들인데 한 명을 뽑는데 제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간지 아세요? 제가 또 거짓말을 좀 했습니다. 컴퓨터 위즈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CAD라는 시대가 도래할 거고 손으로 그리는 시대가 없어질 거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좀 컴퓨터 지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간 다음부터 그때부터 컴퓨터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밤에. 그리고 회사에서는 컴퓨터 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원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어플라이를 해서 제가 예일대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그림도 그리고 뭐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베이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이론도 모르고 건축가의 그 히스토리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맨날 그리는 게 만화라고 그러더랍니다. 선생님, 너는 만화를 그만 그리고 그만둬라. 40명 중에서 저 혼자 건축 전공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또 휴학을 하고 이태리로 가서 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쿠킹 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쿠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쿠킹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타이밍이 되게 절묘해야 되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한 3개월 하다 그만뒀는데 그때부터 제가 와인에 심취해서 지금 한 30년 이상 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돈을 벌어서 좋은 와인을 죽을 때까지 다 먹어보자. 그래서 그걸 목표로 삼고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여행을 했는데 한 5개월을 제가 유럽 여행을 돌아다니면서 혼자 스케치를 했어요. 이게 제가 그때 8, 9년도, 90년도 스케치했던 건데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렸으니까 교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다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깨달은 바는 뭐냐면 이게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음악과 비슷하다. 음악에서의 그 사운드는 결국에 건축에서의 공간과 똑같다는 내용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 그런 리서치가 안 됐는데 저는 음악을 전공하다 말았으니까 음악과 건축에 비슷한 점을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음악을 배우려면 처음에 오선지부터 이렇게 배워야 돼요. 악보를 읽는 방법. 근데 건축이 똑같거든요. 이 도면에 그린 평면, 단면, 인면을 봐서 그걸대로 짓는 개념인데 요새는 컴퓨터가 발전이 돼서 뭐 3D로 만들어가지고 돌리고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다닐 땐 연필로 다 그렸거든요. 그러면 그걸 모형을 만들지 않고는 이 3D, 이 3차원적인 걸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선지에 적힌 그 음표 하나하나로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음악을 읽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마스터가 되면 이제 비로소 작곡을 할 수 있고,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데, 건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지어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음악과 건축이 되게 매크로와 마이크로를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멀리서 숲을 봤다가 안에 들어가면 심지어는 이 문자까지도 설계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음악도 굉장히 디테일적인 걸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수많은 게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음악과 건축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음악에서도 건축에서도 타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라는 요소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의 요소 때문에 우리가 음을, 아까 엄청나게 멋있는 음을 주셨지만 그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단 피델코라는 건축가는 원래 음악가였는데요. 이 책을 하나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이 건축이면 송은 빌딩이고, 그 다음에 음악의 패세지는 건물의 인면, 파사드고, 그 다음에 펄커션, 이 베이스, 뭉뚱 울리는 거는 건물의 구조다. 이렇게 또 하면서 굉장히 그 비례를 잘 맞춰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음악적인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부분적들이 피치에서 하이트라는 것과 연결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듬하고 레퍼티션, 반복, 그런 것들이 건물에서 나타나는 것들, 음악에서 나타난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나믹,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작았다 넓어졌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카운터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하려고 한 거니까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유명한 건축가들이 음악가인 사람들 꽤 많았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루이 칸이라는 분도 원래 피아니스트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삼성의 구멍 뚫린 건물 설계한 라파엘 비뇨리도 원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조각가며 미술가인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도 자기의 소원이 건축가가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건축물을 좀 지었지만, 그래서 종합 예술인데 이 예술이 진짜 예술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예술을 하는 분들과 협업이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레코부지에는 피카소랑 굉장히 친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스 반드로는 몬드리안하고 친했었고, 요새 유명한 프랭크 게리라고 있잖아요. 이상한 건물 막 짓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조각가인 올든버그하고 되게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자기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하고 친한 게 아니라 다른 직업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 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린 게, 결론이 뭐냐면 한 11가지 정도가 제가 생각하기에 음악과 건축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째는 스케일, 둘째는 리듬, 세 번째는 텍스처, 그 다음에 하모니, 프로포션,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놀람, sense of surprise, 그 다음에 repetition, 반복, 그 다음에 void, 그러니까 이게 쉼표죠, rest, 그 다음에 circulation, 그 다음에 새로운 재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낸 것도 이러한 것에 대한 비교 분석을 하고, 제가 했던 한 600개적인 그 건물 중에서 어느 정도 발췌를 해서 한 30개 정도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오늘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새로운 재료예요. 항상 우리는 건물값, 요새 공사비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좀 저렴한 재료를 썼는데 느낌은 굉장히 고급스럽다. 그런 걸 맨날 찾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공법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재료를 한다든지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건축 대상을 받은 건물인데요. 파주에 있는 맥주 공장이에요. 근데 맥주 공장을 처음 지을 때 이 건축 쪽에서 토탈 면적이 한 800평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은 40억 밖에 없다. 그러면 평당 500에 지어야 되는데 500에 모든 거를 집어넣을 수 있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게 꽤 많거든요. 여기서 뭐 공장에 이제 만들어지는 그 방법도 다 보여줘야 되고 피자집도 넣어야 되고 뭐 등등등등 하다 보니까 벽에 붙일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 회장님은 더 이상 돈을 안 쓴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발상의 시작이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건데 좀 특이하게 보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하다가
제가 청계천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그 안료를 싸게 팔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발트 블루 안료를 싸게 사서 콘크리트에다가 밀가루 반죽처럼 넣고, 그 다음에 동네에 있는 나무를 낙엽송을 반으로 잘랐어요. 왜냐하면 거푸집이 비싸요. 동네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거를 거푸집으로 사용했더니 이게 놀라운 효과가 뭐냐면 거푸집에 만들어진 그 나무에 껍질이 콘크리트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자연스럽고 세련된 느낌에다가 컬러까지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공법으로 이제 특허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건축사에서 저한테 대상을 준 이유가 그 새롭게 노력하는 그러한 어떤 공법에 대한 연구. 그래서 이게 이제 파주에 있는데요. 조그만 800평짜리 맥주 공장인데, 낮에는 저런 색깔이고 밤이 되면은 저렇게 약간 퍼런 색깔이 좀 더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돈이 없으니까 그 컬러 때문에 인테리어도 굉장히 재미난 피카소의 그 블루필드 같이 이런 이제 파워한 느낌이 나니까 맥주 공장으로서 굉장히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미국 건축사에 좀 알려지게 돼가지고 제가 이번에 명예전당에 들어갔는데요. 물론 야마사키라는 데서 제가 하이라이스도 많이 하고 세계 한 10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제가 야마사키에서 인터내셔널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일리지가 한 400만 마일 정도 되고 100개국 돌아다니면서 죽을 뻔도 한 10번 했고요. 저번에 리비아에 갔더니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도 좀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먹은 게 고국으로 돌아가자. 제일 안전하고 핸드폰을 놔둬도 안 가져가는 나라, 유일한 나라. 그래서 서울에 지금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요새는 대세가 환경 친화적인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7년 동안 이제 건축 설계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인허가가 안 나가지고, 이거는 포천에 있는 100만 평짜리 땅에 54홀 골프 코스를 집어넣는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건축물은 제가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큰 클럽하우스가 될 거예요. 여기도 한 4,000평, 4,200평 정도 되는 클럽하우스인데, 건축주 욕은 똑같아요. 제발 돈 안 들이고 멋있게. 회장님, 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뭐 한 500만 원 평당, 또 전부 다 평당 500이에요, 만나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을까 노력을 하다가 면적이 좀 크니까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게 구조를 하나만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철골 구조와 빨리 지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조와 목 구조를 사용했어요. 목 구조를 사용해서 이 목 구조를 스위스에 있는 업체, 얼마 전에 또 완공이 됐더라고요. 그 업체를 제가 컨택해서 이걸 그대로 잘라가지고 와서 조립을 하니까 공기가 많이 단축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목 구조를 가지고 이번에 완공이 됐고요. 근데 그 저렴한 금액은 제가 다 맞췄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남들 눈이 안 띄는 데는 좀 이렇게 저렴한 걸 쓰고, 포커스가 되는 부분은 좀 더 많이 쓰고, 에버리지로 한 500 정도에 맞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완공이 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지금 한 200팀씩 오니까 건축주들 되게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는 한국적인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석가래를 앞으로 빼고, 근데 저 나무가 스위스에서만 가공이 될 수 있어요. 이 3D도 얘네들이 컴퓨터로 잘라서 그대로 오니까 저런 특별한 게 되는 거고, 이 우드램이 재밌는 게 뭐냐면 굉장히 롱 스팬, 아주 긴 공간을 스팬을 할 수 있어요. 기둥을 많이 안 놓고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어떻게 하면 제가 좀 더 멋있게 보일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음악에서 놀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엄청 놀라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안에가 약 17m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구조가 다 목 구조로 돼 있고요. 제일 낮은 데가 12m, 저 가운데가 17m 되니까 지어지고 났는데 건축주께서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이거 히팅비하고 쿨링비가 얼만데 네가 낼 거냐고 화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회장님 그래도 좀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거기다 온도를 깔았어요. 그랬더니 그 히팅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항상 괜찮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오면은 다른 건 안 보이고 저 목 구조와 그 어마어마한 높이, 이게 교회에서 성당에서 하는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 루프가 전체 건물에 다 보이게 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고 심지어는 화장실에도 이 탕에도 루프가 보이게끔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건축이라는 게 이 아름다운, 뭐 미켈란젤로가 꿈꿨던 그 아름다운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약간 맥켄지 같은 사람들이다. 돈이 없다면 돈을 만들어주고, 뭐 그 돈에 하라면 그 돈에 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분은 절을 사서 납골당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분도 돈이 70억밖에 없대요. 근데 기존의 건물을 부시고 지으라는데 도저히 5,000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천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놔두고 밖을 뒤집어 씌우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저렇게 다 잘라갖고 오니까 공기도 줄어들고 안에다 감추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 5,000개의 납골당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설계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안에 5,000개를 넣었으니까 뭐 한 기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분양해서 돈도 벌지. 저희가 또 밖에다가는 위패를 이렇게 뒤집어 씌게 해서 또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만들어 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이 절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처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 이렇게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스님이 이제 이걸 보고 찾아오셔가지고 그럼 내 땅에도 뭐 좀 할 게 없냐 그래서 위패탑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5만 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5만 개, 5만 개, 5만 개씩 해서 물이 흐르게 하고 아까 그 똑같은 나무로 다 뒤집어 씌워서 요거를 그대로 스위스에서 갖고 와서 조립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공기가 짧아지죠.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스님이 오셔서 108m짜리 불상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108m는 26층, 7층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파이낸싱 할 거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나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종교다 다 기도하면 나온다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벽에다가 제가 108m짜리 불상을 많이 가봤는데요. 다 그 동양 얼굴에 넓적한 얼굴에 크게 해놓은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10만 기의 조그만 부처가 모여서 불상이 되는 개념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철골로 해서 안에를 다 철골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10만 기가 안에 들어있고요. 요거를 이제 100만 원씩 분양을 하면 자기 이름 써놓는 거죠. 납골이 아니라 위패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만약에 지방에다가 하나 지어놓으면 명품이 되겠다. 지방 경제도 살리고 이런 개념이 되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하동이나 이런 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연구를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1,000억이 들어가니까 너무 비싸서 전초전으로 하나를 또 만들어 보자 해서 낙산사 또 스님이 오셔가지고 낙산사에 지금 저번에 불타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을 위한 포교당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포교당이라 하면 젊은이들이 요새 가가지고 누가 무릎 꿇고 절 안 하, 108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들어가자마자 불심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제 네모난 박스 10m 바이 10m 바이 10m에 아까 말한 철골로 이 한가운데만 모든 이 철골 날렵한 구조체가 자기를 향하게 하면 가운데 쓰면요 면이 선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탁 열리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불교랑 비슷하거든요. 닫힌 마음을 열어준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을 하면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데 금액이 한 50억 들어갔는데 이게 또 비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5억으로 줄여가지고 지금 나무로 해서 디테일을 만들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뭐 공모전을 많이 했지만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금액이 얼마냐. 그 금액에 맞는 건축을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 나무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천안에 이 텐트 회사의 그 클럽하우스를 제가 설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하나 이제 개발한 게 티타늄을 가지고, 카타르의 도하에 8,500억짜리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물론 이제 티타늄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게 녹슬지 않고 아주 미묘한 색감을 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건축가가 먼저 당선이 된 안인데, 1조 2천억이 들어가는 안이었어요. 근데 카타르 정부에서 자기네 버젯이 8천억밖에 없다. 그래서 공모를 다시 나온 겁니다. 디자인 빌드로. 그래서 그거를 제가 비딩을 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현대건설에도 9,50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가가지고 터키에 있는 건설사를 붙이고 저희의 그 솔루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3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설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캐드가 시작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2007년도, 6년도. 미국에서 12시간을 120명이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50명이 또 12시간을 그려가지고 24시간을 그리고요. 도면을 미리 내가지고 토목부터 공사를 해서 3년 만에 끝냈습니다. 지금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티타늄을 썼던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저는 반복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건축가들이 뭐 잘하는 분도 많지만 이게 조금 이게 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개를 붙이려고 그래요. 한 번에 여러 개를 다 하려다 보니까 귀걸이도 붙이고 모자도 씌우고 하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 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듈화 시켜서 공사비를 줄이면서 반복을 통해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바하 음악이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가 루이 칸의 이 포르트 워스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킴볼 아트 뮤지엄이 저는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솔루션을 제공한 거거든요. 저 하나하나에 요 튜브를 만들었는데 그 튜브가 자연광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빛도 최소한으로 쓰고 모든 설비와 구조와 이런 게 합체가 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거를 그냥 리피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빼면은 비움. 그래서 그런 건물로 지었는데도 지금 72년도에 지었는데도 너무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 친구들이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많은 걸 하지 말고 하나를 좀 더 깊이 파는 이런 개념. 이것도 루이 칸이 지은 석 인스티튜트라고요. 샌디아고에 있는데 가보시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리피트를 여러 개 해놨는데 이런 황홀한 광경을 만들었거든요. 사이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야마사키 제가 지금 이제 대표로 있는 야마사키 건물에서도 이 세계에서 제일 큰 건물을 어떻게 40명 있는 회사가 당선이 됐을까 봤더니만 이 사람이 야마사키인데요. 로월 맨하탄에다가 나는 광장을 제공하겠다. 이런 대담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러면 항만청이 주인인데 우리는 50층짜리 4동 지을 돈밖에 없어. 네가 지을 수 있어? 근데 노프라봄 해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60년도에 시작해서 76년도에 끝났습니다. 16년을 이 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줄일까? 어마어마한 진짜 그 이노베이션이 많이 들어간 건물인데 너무 심플하니까 그걸 잘 못 느끼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콘크리트를 적게 써가지고 철골로 다 지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꽂히자마자 불타서 떨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소방이 우리가 화씨로 1600도, 1800도까지 견디게 만들었는데 요새 비행기 원료는 220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다 이제 녹아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그 레피티션과 타임레스와 이런 거를 좀 배워가지고 아까 그 건축주께서 이 건물을 짓고 계셨는데 이것도 뭐 공사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젊은 건축가가 하니까 걔를 자르고 네가 다시 해라. 공사가 지금 시작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모든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한 느낌이 나면서 고급스럽게 하는데 한 30억을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요 돌은 또 터키에서 갖고 오고요. 제일 싼 거로. 그 다음에 유리창을 한 1m를 집어넣으니까 느낌이 되게 다른 거예요. 약간 깊이가 있는 느낌이 되고요. 여기는 문을 못 열게 픽스 창으로 만들었어요. 다 옆에서 열면 되니까. 그렇게 했더니 돈은 적게 들어갔지만 되게 기품이 있는 건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지으면 지을수록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나는데요.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님 법화정사라는 데서 제기동 1번 출구인데 공모전을 했는데 저는 38년 동안 크리스찬이었는데 들어가서 제가 저 홍집사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 너 여기 왜 왔냐고. 무슨 절을 짓냐고. 그래서 제가 제일 객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관성이 없다. 그래서 그렇게 당선이 됐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선이 어떻게 됐느냐.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거다. 그래서 한쪽 길에서 가면 다 열려 있고요. 각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길에서 오면 이제 솔리드하게 돼 있어요. 당선이 되고 보니까 이제 스님께서 기도하자 이러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만둬야 되는 설계 계약도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다시 디자인해서 그 스님의 제일 중요한 거가 사경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도 치매 안 걸리면은 법화경을 사경하자. 그래서 법화경을 7만 자를 벽에다 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중국에서 파와서 저 4글자에 50만 원씩 분양을 했습니다. 그 뒤에다가 이름을 써주고.
그래가지고 저게 1,800개를 제가 붙였는데, 그러니까 80억이 바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김선화 씨가 저기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자기 네 글자를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세라모니를 해서 금 몇 개를 칠하도록 했어요. 이게 네 글자를 칠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저 네 글자가 다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옮겨가지고 제가 1,800개의 돌을 아까 붙여서 이렇게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인테리어나 들어간 돈이 또 100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하고 이제 따라서 미얀마에 갔더니 시장에서 굉장히 그 티크로 만든 불상인데 2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멋있는데 얼굴이 다 다른 겁니다. 거기 동네에 있는 생활의 달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개 주문할 수 있냐니까 한 달에 500개씩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10,000개를 주문했어요. 10%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8,000원에 사서 2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억을 만들어서 180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스님을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거는 납골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패해요. 죽은 사람도 누가 사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기다려야 되지. 그래서 다 이름 써가지고 하나 붙이고 100만 원, 200만 원은 다 내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 벽을 다 아우러가지고 금을 한번 찍은 거는 300만 원, 뭐 안 한 거는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팔아서 100억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완공을 시켰고요. 약 10,000개의 지금 불상이 제기동 1번 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인 또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연등을, 저거를 원래 종이로 만든 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버튼을 누르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이름을 써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떼고 붙이고 20만 원씩. 그래서 사실 스님이 야 무슨 내가 장사하냐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지속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즈니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박물관까지 만들어졌어요. 지하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아트피스가 그냥 널브러져 있어서 이거를 옆에를 줄여가지고 저쪽은 법당, 이쪽은 박물관. 박물관 하다가 와서 기도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좁은 공간을 갖고 만들어주고, 스님이 또 원하시는 게 자기 요사체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꼭대기에는 옛날에 놀던 이 한옥집에 마루 같은 것도 집어넣어주고, 저는 그냥 건축주가 요구하는 거 다 해줘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오케이 다. 왜냐면 중요한 게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완공을 해서 만족하는 이제 건축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건축을 하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매일 새로운 사람이 와요. 뭐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상속세를 덜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또 미대를 전공하다가 스튜어디스가 됐다가 변호사가 됐다가 공수처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땅을 받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다널 저드라는 사람이 저 피스래요. 그래서 저거를 그대로 도용해서 제가 건물을 양평동에 180평 땅에 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디테일을 잘 풀었는데 여기도 공사비 500을 넘으면 안 돼요. 지금 한 1,0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어가지고 했더니만 느낌이 좋아서 지금 임대료가 더 1.5배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잘했다, 문제를 잘 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계속 그런 분들만 찾아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설계비 조금 주고 공사비 싸게 하고 비싸게 팔게 해달라 이런 거니까. 이것도 제가 한남동에 지금 지었는데요. 역시 한 평당 600에 지어가지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반복입니다. 레피티션. 삼각형을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 심플한 무브 하나만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이 나올 수 있다. 재료는 무조건 제일 싼 걸 써야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남대교를 지나갈 때 보이면은 굉장히 좀 돋보이는 건물이 되거든요. 이제 부산에서도 테라스 리조트라고 하는데, 여기 공모전에 제가 9개 회사 중에 1등을 했는데요. 여기는 4만 평 땅에 5, 6도인데요. 문둥이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이제 개발업자가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벌써 여기에 SK에서 높은 하이라이스를 전놨는데, 여기다가 또 하이라이스를 치면은 분명히 못 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다른 생각을 했죠. 밑으로 내려가는 건물을 하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모듈화 시킨 다음에 그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 하나가 아파트가 되게끔 만들었어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유니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20평짜리 데크가 있는 거예요. 쭉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이렇게 단단단 내려가는 거, 바다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은 한 층밖에 없는데 여기서 얘한테 가려면 이렇게 수직으로 파서 굴을 파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오티스 엘리베이터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요새 이 45도로 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부산에다가 명물이 되죠. 바닷가 앞에, 오륙도 앞에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토지를 보건 그 주어진 환경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가 신세계 지금 자유 CC도 제가 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요소가 뭐냐면 쉼표입니다. 쉼표, 보이드. 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이드예요. 보이드가 없으면은 진짜 음을 제가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보이드에 가장 잘하는 친구 중에 하나가 아니 친구가 아니죠. 저건 나이가 많으니까 헐작 데미란이라고 지금 송은 아트 갤러리 한 사람인데요. 베이징 오페라 하우스도 했고 베이징의 그 올림픽 빌리지도 한 친구들인데 스위스 사람들인데 97년도에 처음으로 이 보이드라는 개념을 가지고 벽에다가 개비온을 썼어요. 요새 많이 쓰는데요. 철장에다가 닭장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빛이 산란하게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도 느낌은 되게 좋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보이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가지고 제가 조그만 건물을 논현동에 하나 지었는데 이게 강남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로 뽑혔어요. 물론 공사비가 싸죠. 이것도 삼성에 일하는 젊은 친구인데 땅을 어떻게 구입을 했는데 공사비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직원이 또 많아가지고 지하 2층까지 파달래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건물이 1층에다 주차를 하면 세 다리처럼 이렇게 필로티 된 건물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를 앞으로 빼고 뒤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해서 만들고요. 이 가운데를 다 파서 빛이 들어오게 하는데 또 이분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그 동네에서 제일 육중한 건물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창호를 다 없앴습니다. 육중하잖아요. 4층, 5층. 무너질 것 같아, 육중하고. 옆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되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동네 가면요, 이게 뭐 몇십 층짜리 건물처럼 육중하게 보여요. 다 조그만 건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층까지 파가지고 이게 빛을 통하니까 비하에도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아름답게 표현이 됐고요. 옥상에 가면 자기 공간에도 저희가 이렇게 레일링을 낮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올렸어요. 뷰 좋지도 않은데 봐서 뭐하냐 이렇게. 그래서 시크릿한 스페이스를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걸로 좀 하다 보니까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좋은 공간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해서 상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건물들은 공사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조그만 프로젝트를 3개를 한 건설사를 줘요. 똑같은 재료를 써요. 대량으로 주문하면 좀 싸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벽돌 놓는 사람이 다음 여기 가서 놓고 하니까 일이 끊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줄여가지고 했고요. 논현동에 또 몇 개를 했었고요. 지금 뭐 저희 지금 헤드쿼터 저희 회사가 지금 청담동에 있는데요. 거기도 보시면 66평짜리 땅을 싸서 8억 5천에 지어서 170평을 저희 직원을 다 집어넣는 어려운 숙제였어요. 그리고 이 숙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내 방은 크게 할까? 다른 애들은 작게 하고 그래야지 제가 폼 잡고 이제 사람들을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계단 때문에요. 이게 공간이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계단이 이렇게 말아 올라가는 레드 제플린의 스테이어웨이 투 헤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지었는데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걸 외부에다 계단을 놨어요. 그랬더니 옥상에는 정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그래스를 40cm짜리 그래스를 집어넣어주고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물론 밑에다 카페도 집어넣고 엄청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40명 들어가고 카페도 되고 위에 제 공간도 이렇게 높게 4m짜리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월드 아키텍처 어워드를 받았는데 역시 500만 원 이하로 했고요. 그리고 이게 벽돌을 460원에 하나 사왔어요. 저기 한 장에 중국에서 쓰던 거를 갖다 갈아가지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를 많이 사서 건물에 똑같이 부여를 하는 건데 왜 그러면 네 건물하고 내 건물 똑같으면 어떻게? 똑같으면 안 하죠. 이것도 오포에다 같이 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 비슷한 건물인데 이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친한 친구 어머니가 이제 시골에서 살고 싶다. 설악산으로 이제 땅을 샀는데 땅을 잘못 사신 거예요. 400평짜리 땅을 샀는데 가보니까 산소가 있어요. 오른쪽에. 왼쪽에는 쓰러져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학고방, 옛날 주택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도 맨날 보는 게 산소하고 학고방일 텐데. 그래서 밖을 보지 않는 건물을 설계하자.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제가 25평씩 나눴어요. 굳이 또 100평을 지어달래요. 왜냐면 애들이 4명인데 방을 하나씩 줘야 된대. 아무도 안 올 텐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 25평 애들 방, 리빙룸, 부엌, 그리고 할머니 쿼터 해가지고 25평씩 만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면은 산속에 있는 집들이 기름값이 200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저는 지하를 153m를 파서 지열을 사용해서 이제 별로 안 나오게 한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8억 5천에 또 100평, 120평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인테리어까지. 여기도 벽에 붙일 돈이 없어서 제가 연구를 하다가 기와를 절편을 해가지고 벽에다 붙였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돌하고 기와하고 나무하고 절묘하게 느낌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붙여도 이런 느낌이 비슷한 거면 굉장히 오래가는 건물이다. 이게 한 10몇 년 됐거든요. 한 13년 됐는데 지금 가도 단아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디테일을 풀면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다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 문은 안 달아도 돼요. 시골이니까. 이런 데서 세이빙을 하는 거죠. 필요 없는 건 절대 안 집어넣고. 그래서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의 그 마당이 보이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한옥에서 마당 보는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쓰셨고요. 우리 또 안회장님도 계시고, 여기 이제 출판문화단지, 이것도 공모 전에 제가 1등을 했는데, 여기다가 출판문화단지에다가 쇼핑몰을 넣는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여기 말도 안 된다 얘기 되는데, 이게 롯데에서 산 부지가 이렇게 4개가 잘려져 있고요. 5만 평을 지어야 되니까. 영어만큼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일 큰 허들이 뭐냐면 평당 300에 지으래요. 아까 500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당선될까, 이제 뭐 해안, 히림, 유명한 애들하고 다 붙었는데, 제가 유럽에서 다녔던 게 경험이 돼가지고, 조그만 도로를 만들어서 큰 광장을 만들자. 이런 아까 음악적인 요소를 많이 적용을 해서, 제가 이런 디테일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조그만 도로를 집어넣고, 여러 군데에서 액세스가 되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개념으로. 이 가운데는 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니까 300만 원으로 지을 수 있는 돈은요, 드라이빗밖에 없어요. 드라이빗 아시죠? 콘크리트에다가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냥 페인트 칠하는 게 드라이빗이에요. 불이 잘 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또 역시 벽돌을 중국 가서 사가지고 3등분을 해가지고 이거를 CRC 보드에다가 본드를 붙여가지고 이 통으로 한 층씩 이렇게 올린 거예요. 틸트업 컨스트럭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된 거죠. 여기 좀 좋은 재를 썼어요. 벽돌하고 카퍼하고 썼거든요. 지금도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그 아울렛보다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건축이 아닐까. 그만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까 sense of surprise. 약간 피아노 포르테. 우리 야마사키가 유명한 게 시애틀에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는 땅 주인이 땅을 안 팔아요. 그래서 공중권을 샀어요. 얘네들한테 가서. 나 공중을 사겠다. 그리고 14층을 올리고요. 여기다가 모든 설비를 다 집어넣었어요. 위에 옥상에 늘 설비를 여기다 집어넣고 건물을 엘리베이션에서 용적률 14층부터 찾아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1.5배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이제 바다가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쇼핑몰을 지었거든요. 그것도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잖아요. 내가 가서 봉이 임선달처럼 내 공중을 사겠다.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뉴욕에 많이 짓고 있잖아요. 뉴욕에 가보시면 이렇게 엄청 높잖아요. 그게 다 공중권을 산 겁니다. 그 앞에는 이제 뷰가 앞으로 지어질 수가 없죠. 미국은 그런 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놀람 교양고 비슷하게 놀람을 제공을 하려면 프로젝트마다 스토리가 있지만 이분은 돈이 많으신 분인데 주말마다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가족들하고 멀어서 나와야 되겠다 혼자. 그래서 회장님 그러면 얼마를 쓰실래요? 그랬더니 저는 첫 번째 퀘션이 얼마를 쓰실래요? 합니다.
몇 평에 얼마, 120평에 자기가 15억까지 쓸 수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의 취미는 뭐냐면 자동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왔는데 사실은 리트리트라고 세컨 하우스의 개념이 쉬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대면 요게 그라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닫으면 그라지가 되고 열면은 그냥 패시지가 되는데 차를 파킹을 하는 순간 강이 보여요. 그러니까 힐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100평짜리니까 한 층에 한 40평도 안 나와요. 그럼 40평짜리 아파트 같잖아요. 근데 자기는 200평 같은 집을 지어달래요. 이것도 더 어려운 거예요. 스핑크스처럼.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앞에다가 제가 데크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넣었어요. 양쪽으로. 그리고 그거를 되게 트랜스페런트하게 이렇게 요거를 창호를 굉장히 얇은 창호를 썼더니 느낌이 굉장히 들어가면 광활해 보여요. 물론 이게 착시 현상이지만 어찌됐건 제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했더니 회장님이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푼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집은 100평이지만 밖에 스페이스가 또 100평을 만들어 드린 거죠. 옥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매번 하는 프로젝트지만 다 각각의 스토리가 있고 재미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페라하우스 첫 번째 경기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공모전이었는데요. 오세훈 시장 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노들섬에 이런 노들섬에 요 검은 부분만 오페라하우스를 넣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줄로 하면 다 주던지. 또 가운데는 또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이렇게 커다란 판을 만들어서 차량은 밑으로 통하게 하고 이걸 다 연결시켰습니다. 접고 종이접기처럼 접어가지고 그래서 만든 게 이건데요. 접어가지고 여기다는 콘서트홀, 여기 콘서트홀, 여기는 오페라하우스. 그 대신 퍼블릭이 그냥 올라가서 오페라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중간에다 구멍을 뚫어서 오페라를 볼 수 있게 공짜로. 가난한 사람도 못 보잖아요. 20만 원씩 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드린 우리나라는 4대주의에 젖어가지고 공모전에 1등한 사람들 빼고 또 2차 공모전에 외국계 유명한 건축가를 또 초청을 하더라고요. 2차전에. 그래서 장누벨이 1등을 된 거예요. 4대3으로 저희가 한 표 차를 졌거든요. 근데 결국에 장누벨은 설계비를 500억을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200억인데 충분한데 그 친구를 자르고 저희도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타까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광복점에 신격호 회장님께서 좀 약간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여기가 되게 본인께서 좋아하시던 공간이래요. 여기서 밀항을 했대요. 부산의 광복점에서. 건물은 지어져 있고 위에 봤더니 이 지붕만 3,000평이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공짜로 뷰를 인조이하고 있는 거여서 다 내쫓으라고. 여기 내 건물인데 왜 올라오냐고. 그래서 점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큰일 났다고. 돈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백화점에 온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돈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건물을 지어달래요. 저한테 항상 재미난 어려운 문제만 생겨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아이파드에서 아이디어 얻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만드는데 웨이는 공짜고 파드는 돈을 받자. 그래가지고 요 공짜 공간을 이렇게 옥상에다가 튜브를 만들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여기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가운데 있는 공간을 빌려주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공을 이제 디자인을 끝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박물관도 들어가고 다양한 어린이 공간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러면 1년에 한 600만 명 오니까 굉장히 장사도 잘 될 것이고 또 임대료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이게 기존의 건물이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설계를 하던 거기에 맞는 어떤 노하우를 적용을 해서 쉐입은 상관이 없어요. 요새 지금 유명하는 것들 외국도요. 기존에 있는 공장에다가 필라모니아 콘서트홀을 지어요. 다 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했던 프로젝트 제일 큰데요. 9만 평이에요. 아파트 공장을 지어달래요. 중국의 한국계인데 근데 우리나라의 용산전자와 그 다음에 두타를 집어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 공장을 9만 평을 넣으려면은 한 5개 타워에 3개 층이 리테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되게 창문이 좁은 공간을 지은 타워를 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저는 거기는 이제 건폐율이나 이런 룰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다 눕혔어요, 제가. 그래서
용산전자가 이 계단을 올라가지고 쭉 돌아가게. 그 다음 밑에는 두 타가 1층에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제가 통과를 다 시켜서 아마 올해 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7봉 8정이라서 7개의 봉우리와 8개의 정원을 만들어주고, 그걸 연결시켜서, 요런, 이게 안 되네. 뭐, 말하자면 너무 길어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5층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1층은 다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그냥 플로팅하게 해서 아파트 공장으로 분양을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아파트 공장의 프로토타입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한국에 별로 기반이 없다 보니까, 물론 모든 프로젝트가 다 공모전이에요. 그럼 한 60, 70%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국이 아쉬운 게 심의 제도라든지 이 공권력이 너무 세서 제대로 건축가가 자기의 의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계 건축가랑 같이 했다. 그러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요번에 제가 그 켄고 쿠마랑 가서 이제 한 게 오디움이라고요. 이제 내곡동에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갖다가 옛날 시골에서 보면 발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파이프를 제가 벽에서 한 3개를 붙여가지고 이런 느낌이 나게끔 완공을 시켰는데요.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 아니, 이게 다 지어진 사진이거든요. 벽에다가 파이프를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특별하게 만들고, 안에도 이제 이런 공간이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스피커 뮤지엄이죠. 그 KCC 정몽진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밌게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렇게 좀, 남들이 생각지 않은 그런 서프라이즈, 약간 놀람이 건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제가 뭐 처음에 서울에 와서는 하이라이스, 여의도 리젠시아, 여기 근처에 있는 SK 리더스뷰 이렇게, 롯데 아이리스 등등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쇼핑몰도 제가 한 5개 정도 했고, 청담 파라곤도 했었고, 뭐 등등등등, 예, 타워가 아니라 그 분당 파크뷰도 제가 했었고요. 요새 하고 있는 거는 용평에 이제 그 팔차 콘도하고 전라도 고흥의 스텔라 리조트, 그다음에 여수에 공사하고 있는 오션 비치 리조트. 그래서 요새는 리조트로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 파크하얏트를 좀 설계하고 있고요. 고창 이런 등등. 그래서 리조트에 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 리조트는 사실은 좀 경기가 좀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씩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에다 지사를 만든 게 거기는 우리나라 70년대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특별한 걸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예로 저희가 2005년도에 제가 여기다가 재개발하자는 걸 갖다가 68만 평을 그냥 매립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요. 250억에 매립을 했어요. 5년에 걸쳐서. 그 땅값이 지금 한 3,300억 정도 되고요. 이제 그런 것도 대규모 프로젝트 제가 좀 많이 관여하고 있고, 캐리비안에도 380만 평짜리 하고 있고, 후에는 12만 평 농지를 도시로 바꾸는.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고도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거든요. 농지를 용도를 바꿔주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컨셉을 집어넣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새는 또 하나 재밌게 설계하는 게 강아지 5성급 호텔입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가서 같이 오마카세도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한 30몇 년 하고 지금 제가 쳤던 피아노를 우리 딸들이 치다가 이제 딸들도 졸업하니까 제가 다시 갔다가 서울에 갖다 놓고요. 생각이 안 날 때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요. 되게 재미난 게 제가 84년도에 피아노를 그만뒀는데 한 10몇 년 엄청 잘 치다가 처음에는 엘리제를 위하여도 못 치겠더라고요. 근데 매일 연습을 하니까 이제 쇼팽 에이튜드 정도는 칠 수 있는 이런 이제 저게 돼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면서 좀 창의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음악의 구조에서 건축의 구조의 영감을 받으신 것 같은 참 지혜로운 건축가시구나 이런 강연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홍태성 건축가님께 질문하신 분들 잠깐 너무 흥미진진하게 들었고 또 정말 우리가 서울시나 뭐 여기 돌아다니면서 눈에 익었던 건축물들을 설계하신 분이 이게 좀 앞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좀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질문 혹시 계실까요? 우리 홍 대표님 강의를 아마 회원들이 다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건축가의 그 위상에 비해서 실력이 이 정도가 세계적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뭐 K-팝, K-시네마 쭉 대단하지만 아직 K-건축이 세계적으로 인정은 좀 덜 받고 있는데 그 지표 중에 하나가 프리티커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우리 그 홍태선 그 회장님 같은 이런 진짜 실력 있고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걸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야 앞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미래에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그런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사실은 그 노벨상에는 건축이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하얏트에서 돈을 모아서 프리스커라는 이제 자기네들 성인데요. 그 상을 이제 50년 전부터 이제 해가지고 많은 분이 받았는데, 작년에도 일본 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50명 중에 9명이 일본 사람이더라고요. 미국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우리 파운더도 일본계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인데 왜 우리나라는 못 받을까 봤더니 이게 정치성이 너무 강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걸 잘 못 보더라고요. 뭐 잘한다고 다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건축가들끼리도 도와줘서 영웅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정부의 그 도움도 필요합니다. 중국이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저기 동네 시골에 있는 건축가 왕수가 받았어요. 그 중국 정부가 밀어서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있는 재료만 가지고 건물을 지었거든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장인 정신 투철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은요, 콘크리트를 붓는 그 사람조차도 되게 장인 정신에 자랑스러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돈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안 된다면 다 떠나버리니까 요새 지금 풍토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 건설 현장에 가면은 우리나라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얀마, 몽골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도면을 보고 짓겠습니까? 왜냐면 건설사 위주의 이 풍토가 되다 보니까 건설사는 자기 이윤 빼고 설계사를 제일 하루 생각해요. 디자인은 상관도 없고. 그런데 이제 다만 외국에 유명한 사람 오면 이제 빌빌 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런 탄압을 좀 많이 받는데요. 풍토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의식이, 건축이 되게 중요하고 건축가들이 얼마나 힘들게 노력하느냐. 아마 전 세계에서 그 받는 수익에 비해서 가장 저렴하게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예요. 공사비의 1, 2%도 안 주니까요. 미국은 한 18%, 10% 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좋은 건축이 나지기 힘들고요. 저는 평당 500이라는 그 수지가 들거든요. 이제 왜냐면, 물론 더 에코노미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은 건물에는 좀 해서 건축가의 그 의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나와야지, 저는 프리스커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서울에 듣기로 했습니다. 다른 데는 너무 무서워서 못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리니까 무서워서 해서 무슨 여쭤볼 질문 있으면 못 될 것 같은데 광화문 포럼을 좀 백 삼아서 한번 가서 뵙겠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는 좀 와인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니까 오시면 제가 와인 한 잔에 피아노 한 곡 들려드릴게요. 이쪽에서 와인 좋아하시고 또 음악도 좋아하셔서 네. 대화가 잘 통하실 네네, 거예요. 감사합니다. 평당 500은 좀 넘어서 요새 좀 올랐습니다. 네, 더 질문 안 계시면 정말 너무 오늘 이번에 좋은 강의 기대해주신 홍태선 최재형 교수님 건축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오늘 또 오셔야 합니다. 인상 깊은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리에서 이제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파리의 경우는 뭐 시내는 의식적으로 뭐 신축 복지 건물을 못 지켜야 있습니다. 네네. 뭐 제한된 빼고는 네. 그리고 그 이제 신축 건물은 만약 방스라고 그 외곽에 이제 주로 지켰는데 그래서 그 취향이 이거 이 옛날 그 고루 만들고 아파트 네. 그거를 시식하는 좋아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레노베이션 해가지고 살고 그리고 뭐 모든 거 공공부들도 이제 그 옛날 기본부도 있고 그런 그 기존 건물을 보호하는 정책에 강조를 하고 저는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곳이 유럽이고요. 파리 같은 경우는 제가 꼭 살고 싶어 하는 곳이고, 제가 지난번에 쿠킹 스쿨 다니려고 피렌체에서 1년을 보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5, 600년, 거의 1000년, 2000년도에 그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훌륭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전시 후에 다 폭격당해서 새마을운동의 그 여파로 빨리 짓고 파랗게 지붕 씌우고 하는 이런 건물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게 남겨야 될 건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가난했잖아요. 궁궐만 좀 멋있게 지어져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실 저는 옛날 그 초가집 같은 것도 시골에 가면 유지를 했으면 훨씬 더 아름다울 텐데, 지금 새마을운동 그 이후로 해가지고 다 뭐 슬라브 해가지고 펄한 지붕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 친구들 데려와서 지방에 내려가면 좀 창피해요. 이게 이태리에 내려가서 아름다운 뭐 기와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좀 잘 살고 했으니까 좀 보기 싫은 건물은 심의를 통해서 헐고 새로운 젊은 건축자들의 장을 만들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나마 이제 또 뭐 여기에 있는 뭐 한국은행 건물이라든지 등등등등 뭐 일본이 졌다 해서 부셔버릴 게 아니라 그거는 유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괜히 무슨 점장이한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그전 거를 다 유지를 하면서 좋은 건물은 셀렉트해서 키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별로 좋지 않은 건물은 새로운 건축가한테 장을 만들어주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작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제 후배들, 제가 이제 예일대 나왔는데 우리 신 이사님 딸도 저희 회사 일하다가 예일 나왔고요. 근데 후배들이 너무 잘해요. 어마어마한 지금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뭐 원하는 거 뭐냐면 고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다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힘이 닿는다면 젊은 친구들한테 기회도 좀 주시고 새로운 어떤 다양한 장르들이 여기서 꼽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말로 천재적인 건축가 아닙니까? 다재다능하죠.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다양한 탤런트를 주었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 있었던 한기원 색소포니스트의 연주, AI가 만든 건축가 홍태선, 기타 다른 행사들의 이 모습을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Hong Tae-sun's architectural vision is brought to life in a diverse portfolio of projects, each bearing his signature style. The Poshan Hilmaru Golf Course Clubhouse in South Korea is a testament to his ability to integrate architecture seamlessly into the landscape. The building's flowing lines and organic forms echo the rolling hills and undulating greens of the golf course. Another notable project is the Saebyol Brewery, also in South Korea. This project exemplifies Hong's ingenuity and cost-effectiveness. He used larch logs as concrete formwork, adding blue pigment to the bark to create a unique and visually striking facade. This innovative approach not only reduced construction costs, but also gave the brewery a distinctive identity. On the international stage, Hong designed the Education City Convention Center in Qatar. This ambitious project showcases his ability to create iconic structures that respond to the specific needs of their environment. The convention center's design incorporates traditional Arabic architectural elements, such as mashrabiyah screens, which provide shade and ventilation while adding a layer of cultural significance. Hong Tae-sun's impact extends beyond his impressive buildings. He is a firm believer in nurturing the next generation of architects. He frequently lectures at universities and mentors young architects, sharing his knowledge and passion for sustainable design. His contributions to the field of architecture have earned him numerous accolades, including the prestigious honorary fellowship from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his honor recognizes his exceptional talent, vision, and commitment to advancing the art and science of architecture. Hong Tae-sun's work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architecture to inspire, elevate, and connect us to the world around us. His buildings are not just structures, they are spaces that foster creativity, community, and a deep appreciation for the beauty of nature. As he continues to push the boundaries of design, his legacy will undoubtedly continue to shape the future of architecture for generations to come. 수요일 오후 2시에 반포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어령 장관의 어느새 탄조기 돌아가신 생주기가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추도시를 낭송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톤 최연수님이 또 추모 노래를 연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석자분들에게는요 모두 이어령 장관님의 윤필홍 저서가 증정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석 그리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인사는 우리 태어나신 서현석 교수님의 자녀분이신 서준 교수님이 연주자 10분을 모시고 봄을 맞이하는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3월을 가슴 뿌듯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